안녕하십니까, 박주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양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우선 영양의 원리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순서대로 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우리 몸의 구성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장기, 조직, 피부, 신경계,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과거에는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하고 알고 있었냐 하면 크게 장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장기로 알고 있었죠. 즉, 위, 간, 폐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 바로 세포로 증명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즉, 위는 큰 덩어리가 아니라 위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세포, 간세포 이런 식으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약 60조 또는 100조 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게놈 지도가 풀리면서 무엇을 알게 됐냐 하면 세포 지도를 그리게 되었어요. 즉 세포가 우리 몸에 274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74종. 그 중에 제가 기억하는 걸 말씀드리면 뇌, 이 귀 뇌 세포 종류가 25종, 그 다음에 혈액이 22종, 그 다음에 피부, 우리 피부 세포의 종류가 15종.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는데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종류. 그게 274종입니다. 흔히 이제 장기로 보면은 이제 오장육부를 얘기할 수 있죠. 오장육부. 오장육부는 이제 흔히 다 들어보셔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세포는 274종이다. 개수는 100조 개다. 그런데 이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활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명활동을 하더라. 그럼 그 프로그램이란 뭐냐? 바로 유전정보 DNA에 의해서 생명활동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DNA, 유전정보.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자 DNA 염기서열 개수가 25,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25,000개. 그래서 자라면서 성인이 되면 약 세포 하나에 DNA 염기서열이 30억 개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DNA가 또 보충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는 어머니, 아버지의 아주 우성인자만 물려받아서 또 자라면서 그렇게 30억 개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요 근거는 뉴턴이라는 잡지에 나온 걸 가지고 과학 잡지죠. 뉴턴이라는 잡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하이라이트 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한 20여 권 정도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작동 조건이 있겠죠. 정상 작동 조건. 과연 그럼 정상 작동 조건은 뭐냐?
살아있는 생명의 물질. 생명의 물질입니다. 생명의 물질. 균형 잡힌, 다른 말로 균형 잡힌 영양. 바로 이 영양의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영양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10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10대 영양소. 10대 영양소가 그럼 과연 뭐냐? 1. 다들 아시죠? 6대 영양소 그러면 탄수화물. 한자만 쓸게요.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은 뭐냐? 통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통곡. 지나치게 깎아내지 않은 통곡. 쌀로 치면 10%를 깎아낸 10분도 백미가 아니라 현미. 현미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현미에 대한 부정적인 그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했는데요. 과연 그러면 100년 전에는 인간이 백미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백미는 산업의 발달 이후에 깎아내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백미가 나온 게 된 거죠. 부드러운 쌀을 먹고 싶어 했던 인간의 욕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자연 상태에서는 통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콩이든 조든 수수든 가능하면 지나치게 깎아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통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지방이죠. 지방. 지방은 흔히 이제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제 많이 아시고 있을 텐데 오메가3 지방산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오메가3, 6, 9 세 가지가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근데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오메가3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오메가6, 식용유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이 다음에 어떤 영양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할 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필요한 게 오메가3, 6, 9 3종이 필요하다. 참고로 오메가9은 올리브유가 오메가9입니다. 세 번째, 단백질.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 13종. 어떤 분은 12종이다, 13종이다. 말이 많아요. 저도 이제 책에서 보고 배운 거하고 선생님들한테서 배운 대로 소개해드리면 13종. 요 내용은 닥터 웰렉의 죽은 의사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인용을 한 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노산 13종. 네 번째, 미네랄 60종.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로서 혹은 음식으로서만 보인다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 통곡은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예. 다섯 번째, 비타민 16종. 주로 비타민 B군이 많죠? 비타민 하면은 우선 A, D, E, K 4종을 뺀 나머지는 전부 수용성입니다. 요 네 가지는 지용성 비타민이죠. 그래서 축적이 된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은 전부 다 다량, 심지어 하루 필요량의 어떤 건 10,000%까지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몇백 퍼센트 정도는 다 들어있습니다. 뭐 회사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일일 권장량 대비 몇 배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비타민 16종. 여섯 번째, 섬유질. 이 섬유질 하면 이제 말이 많아집니다. 섬유질. 잘 모르죠?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섬유질의 역할이 뭔지. 우선 섬유질은 종류와 양에 상관없이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류와 양에
상관없이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통곡은 식물마다 섬유질의 구조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섬유질의 종류에 따라서 저는 유산균의 종류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섬유질은 바로 유산균의 먹이, 배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섬유질을 일부러 먹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도정을 해서 먹기 때문에 그렇죠. 입에서 부드럽게 맛을 따라서만 음식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꺼끌꺼끌하고 거칠어온 이 섬유질들을 다 벗겨내고 혹은 도정해서 깎아내고 이렇게 드시게 되는 거죠. 요즘 유산균 제제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프로바이오틱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이란 여러 가지 유산균을 합해 놓은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섬유질은 양과 종류에 상관없이 많이 드셔야 된다. 예. 뭐 흔히 이제 당뇨병하고 아주 직결되는 그런 영양소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물입니다. 물. 다들 정수기 쓰시죠? 생수도 사서 드시죠? 그렇지만 과연 그 물이 안전한 물일까요? 그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좌우지간 물. 일곱 번째 산소. 산소와 공기 혹은 공기라고도 하죠. 산소. 요즘에 이제 산소도 사서 마시는 시대가 올까요? 제가 볼 때는 올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는 90년대 들어와서 가장 유행을 탄 영양소입니다. 바로 식물 영양소예요. 식물. 다 식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게 바로 식물의 색깔입니다. 색깔에 따라서 영양소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트라슈티컬, 제 이제 그 채널 이름이 지금은 뉴트라슈티컬 시대인데 그 뉴트라슈티컬의 가장 한가운데 있었던 게 90년대에 바로 이 식물 영양소입니다. 뭐 토마토의 빨간색 라이코펜이라든가 뭐 또 포도씨 같은 데 들어있는 뭐 안토사이아닌이라든가 이런 식물 영양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파이토뉴트리언트라고 하는 게 이 식물 영양소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예, 이제 10대 영양소를 했기 때문에 10번째는 지우고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10번째는 뭐냐? 어떤 게 10번째 영양소냐? 좀 황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를 영양소로 넣었어요. 이건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어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100% 동감을 하고 제가 조금 세분화시켰습니다. 즉, 에너지를 영양소 범주에 넣기 시작한 시대가 되었어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체내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한 겁니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에너지, 마음, 생각, 의식, 기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내 기분을 아니면 내 마음을, 생각을 즐겁고 행복하게 생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뭘까요? 노래입니다. 노래. 신나는 노래를 부르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쵸? 그래서 다들 기분이 우울할 때 어디 가죠? 또 캬바레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캬바레가 아니라 노래방도 갈 수 있고 예, 나이트클럽에도 가시죠. 쿵쾅거리는 그 박력 있는 음악을 들으면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행복한 에너지가 올라가요. 그죠? 예. 두 번째, 체외적인 에너지. 체외적인 에너지가 뭘까요? 즉, 내가 존재하는 공간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공간 에너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냐면 바로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 존재하는 공간 에너지라고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살고 있는
장소, 사는 곳, 그 다음에 일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정도 되겠네요. 아니면 민감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와 공간 에너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건강에 대한 영양의 원리를 치고 생명적인 에너지가 존재하는 공간, 그 사람들, 바로 좋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건전한 사람들, 그 다음에 나보다는 조금 더 레벨이 높은 분들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체외적인 존재하는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를 내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혼자 있어도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 클래식 음악들 좋아하십니까? 바로 생명력이 넘치는 클래식 음악을 들음으로써 내 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영양의 원리를 몸의 구성서부터 과거에 증명했던 것, 오늘날 증명하는 방식, 그 세포가 어떻게 생명활동을 하는지, 유전자에 의해서 그 조건은 뭔지, 그 조건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물질,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10대 영양소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습니다. 현대인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 미처 준비를 못해서 다음 기회에 꼭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대인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균형 잡힌 생명의 물질, 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반드시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충제를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미국에 의하면 1936년 미 상원 영양문제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책입니다. 한번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